매일경제신문은 미국, 유럽, 러시아 등 30개국 중앙은행이 이번 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60시간 동안 세계 경제 60%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중앙은행 슈퍼위크가 열립니다. 이번 주 중앙은행 빅매치는 현지 시간 12일 파키스탄에서 시작해 13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절정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 다음 날인 14일 유로존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멕시코, 페루, 필리핀, 대만 등 26곳 기준금리가 결정되면서 올해 글로벌 금리 정책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 중앙은행 등 선진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데요. 특히 통화정책 방향 전환, 즉 피벗을 기대하는 시장에서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에 대한 중앙은행 수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중국 소비자 물가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 1월 2%를 살짝 웃돌았었지만 이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CPI 하락은 돼지고기 가격이 31% 넘게 급락하면서 식품 물가가 지난해 대비 4.2% 떨어진 것이 주요 변수가 됐습니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마이너스 3%로 14개월째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초완화 통화정책 폐기가 임박했다는 기대를 타고 엔달러 환율이 출렁이는 가운데 매일경제신문은 한국 투자자들도 앞다퉈 관련 상장 지수펀드 ETF 매수에 뛰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도쿄 증시에서 아이셰어스 20년 만기 이상 미국 국채 엔화 헤지 펀드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최근 한 달간 해외 주식 순매수 2위, 순매수 금액은 6,451만 달러에 올랐습니다. 해당 ETF는 엔화 가치 상승과 미국 국채 가격 상승 시 수익을 이중으로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최근 일본은행의 초완화 정책 폐기 가능성에 다시 불이 지펴지고 미국 국채 가격이 반등하자 해당 ETF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세계 해상무역의 양대 통로인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가 운항 차질을 빚으면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G를 보면 파란색이 중남미를 경유하는 파나마 운하, 그리고 빨간색이 중동을 경유하는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 파나마 운하가 전례 없는 과목으로 선박 통행량을 제한하면서 12월 첫 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선박수가 지난해 238척에서 167척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화주들은 우회 항로인 수에즈 운하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 수에즈 운하마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운항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인 후티 측은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한 상황인데요. 물류업계는 상황이 악화하면 내년까지 공급망 혼란이 지속되고 해상 운임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일보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가구주 비중이 4년 만에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은 7.9%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분위별로 봤을 때 하위 20%, 1분위 가구주의 기타 기관 등 대출 비중이 17.8%로 가장 높았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 금융회사가 신용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1, 2금융권에서 밀려난 서민이 상대적으로 질 낮은 대출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신문은 내년 7월부터 소비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돈을 예치해둔 대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가상자산 거래소가 차지했던 예치금 운용 수익을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다만 예치금은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받게 될 이용료 수준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대체 불가능 토큰 NFT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규율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